네, 안녕하십니까 약사님들, 박정일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개설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설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사유로 의료기관의 군해, 또 의료기관의 분할 변경, 전용 통로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이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원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칼 건물 1층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3층 치과 의원이 폐업한 자리에 피부과 의원하고 소형 커피 판매점, 그러면서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요 경우에 3층 약국은 약사법으로 위반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예. 자, 보시죠. 먼저 약국의 시설 기준. 자, 약사법 제20조에서는 약국 개설 등록을 하려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조제실, 그 다음에 저온 보관 빗가림의 시설, 그 다음에 조제에 필요한 기구,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사무예요. 수돗물,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약국인데 조제실 없고 조제에 필요한 기구 없겠어요? 그것도 사무도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어떤 경우 보면은 예전에 이게 상수도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어떤 집합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 옛날에 상담했던 사례인데, 자, 이 경우에 과연 그냥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요것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은 지하수나 수돗물,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약국에서 그 물을 뭐 대량으로 소모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은 실제로 정수기 정도만 설치되어도 저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판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자, 약사법상은 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 건축물 자체가 불법 건축물 내지는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약국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식품위생법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음식점을 허가받기 위한 요건들을 전부 다 갖췄는데 그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되냐 안 되냐라고 봤었을 때 법원에서는 이건 별개의 요건이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허가를 해줄 수는 없다. 해주지 않는 게 정당하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건 의료법에서는 오히려 명시적으로 의료법 제33조를 보면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증축, 개축한 건축물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아예 법에 의료법 명시해놨어요. 불법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명시까지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약사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불법 건축물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법에 이렇게 뭐 조항이 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자, 군해, 그 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전용 통로. 자, 이게 안 되고로 되어 있어요. 근데 편법으로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하거든요. 야, 전용 통로? 의료기관하고 약국만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없어. 그러면 약사법에서는 개설 못하게 하니까는 약국만 먼저 개설을 해버리게 되면, 의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치면 나중에 의료기관에 들어오는 거 허용되지 않을까,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의료법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또 있어요.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약국이 먼저 개설되어 있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다면은 그 층에는 의료기관이 못 들어오게 돼버리는 거죠. 약국 개설을 먼저 하거나 의료기관을 먼저 개설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뭐 약국 안에 뭐 실제로 의료기관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죠. 예, 뭐 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 약국 개설 등록을 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장소를 제한을 했느냐, 의료기관과 관계해서 했냐는 것은 의약분업 때문이지 않느냐. 바로 그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서 원해 조제를 해야 되는데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에 있게 되면 의약분업 취지 자체가 훼손이 된다. 그래서 요 입법 취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하고 약국 개설자가 서로 친인척이라거나 또는 임대차 관계를 체결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처방전이 얼마나 많이 집중될 것 같은지도 하나의 고려 요소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판례도 있어요. 뭐냐면은 야, 이게 약국을 거기서 못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약사의 영업의 자유라든지 또는 그 건물 소유주 있잖아요. 그 점포주의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서 막 유추 확장해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보면은 서로 반대예요. 실제로 위에 있는 판결을 쓸 때는 야, 이 약국 개설 등록은 위법하다 라고 할 때 주로 위에 있는 판결을 인용하고요. 아래에 있는 판결은 야, 그 약국 개설 등록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거 거부했어? 라고 하면서 약사님 편 들어주려고 할 때는 아래 판결을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억울해 하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니, 내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장소에도 편의점, 커피 판매점 2평짜리가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거부를 해요. 근데 봤더니, 같은 보건소 관할에 있는 다른 데 봤더니, 2평보다 더 작은 커피숍이 있는데도 개설 등록을 해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난 안 해주냐? 라고 항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실제로 이게 그걸 똑같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때 다른 점포 있죠. 다른 약국 개설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기도 또 거부를 못 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불법 앞에 또 평등을 주장하는 식 있잖아요.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뭐 더 쉬운 예로 들면, 누가 음주운전 하다가 다른 친구는 안 걸리고 잘 갔어요. 근데 자기는 걸렸어요. 근데 왜 내 친구는 단속 안 하고 나만 단속해? 그래서 나 단속하는 건 평등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처벌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뿐인 것이지, 걔가 안 받았던 이유로 나의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사님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이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2층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데 저 1층에서 약국 해도 되나요? 이런 식 있잖아요. 또 남편이 또는 형제가 이런 식 있잖아요.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 약국 개설이 되는지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약사법 시행령 유사 담합 행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자랑 약국 개설자가 이런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경우로서 처방전은 독점적으로 유치, 그러니까 처방전 집중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막 75%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 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가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이 가서 야, 얘네들 담합행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처방전 집중률을 보려면 뭐가 돼야 되죠? 약국 개설 등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설 등록이 되어야 되고, 설령 집중이 됐다 할지라도 담합행위가 실제로 없었다 친다면은 요것을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규정은 오히려 서로 의료기관 개설자랑 약국 개설자가 서로 친인척 관계라고 할지라도 약국 개설 등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출입구
출입구를 같은 건물 안에 출입구를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출입구를 같이 쓰더라도 이게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하지 않고 전용 통로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약국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대 규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 자, 구내 의미예요. 일단 의료기관은 뭐냐면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각각 하나하나가 의료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개의 의료기관이 모여있는 메디컬 빌딩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 그 전체가 모여져서 하나의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각 개개의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점들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내 시설 또는 부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그 토지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나 지하시설, 그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심지어 뭐 장례식장, 뭐 직원들 기숙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 넓게 의료기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담장, 무슨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담장들 구역들 쭉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 안쪽은 전부 다 의료기관의 구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메디컬 빌딩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같은 메디컬 빌딩 안에 있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빌딩에 있는 그 의료기관들하고 약국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메디컬 빌딩 안에 약국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고리 처방전이 집중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된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그 1층에 의료기관 전부 다예요. 나머지 전부 다 의료기관이고 1층에 약국이 하나 딱 있어요. 이따 칠 때 그러면 이 약국이 어떤 의료기관의 구내에 있다고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법원이 봤었을 때 법원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것은 특정 의료기관의 구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의료기관은 자기 구역도 있잖아요. 의료기관을 신고한 그 건물의 점포, 범위 내만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 약국을 종합적으로 미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아니라 뭐 소아과라든지 뭐 산부인과라든지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넓게 다 쓰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르죠. 여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의료기관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 건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본다 치면은 그 건물 안에 그 건물 1층 점포가 의료기관의 구내로 볼 여지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메디컬 빌딩과 또 하나의 의료기관이 있는 빌딩의 차이라는 점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에서 뭐 보시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건물 안에 약국, 그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과 또 다른 나중 이용시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의료기관이 아닌 것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있잖아요. 그 비율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있잖아요. 작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 게다가 특히나 여기가 원래는 병원의 그 진료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휴게소라든지 병원 시설로 장기간 쓰였던 곳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그 출입구 있잖아요. 병원 정문, 병원 출입구하고 약국 출입구가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이건 무조건 이거 구내로 볼 수밖에 없겠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약국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병원의 대다수가 뭐 10층짜리 건물인데 한 8층 정도는 다 하나의 병원으로 써요. 의료기관을 쓰는데 뭐 2층 정도의 큰
은행이 하나 들어와 있다든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은행이 있고 크나큰 뭐 그 스타벅스라든지 뭐 크나큰 그 커피숍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러다 치면은 이게 이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그 면적 비율이라든지 그 안에 입점해 있는 다른 다중이용시설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그 큰 병원 있잖아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준종합병원 내지는 그냥 병원급이라 치면은 그냥 큰 종합병원급 있잖아요. 그 앞에 아예 길 건너 뭐 조금 소도로를 지난 건너편에 있는 시설조차도 요 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또 뭐 거기가 다 뭐 검진센터를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 허용될 수 그 약국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할 변경 같은 경우요.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복지부는 이렇게 보잖아요. 복수의 의료기관 있잖아요. 아까 메디컬 빌딩 같은 경우에도 건물 전체가 의료용 사용된 건물을 그 중에 일부 있잖아요. 건물 전체를 메디컬 빌딩이어도 복지부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법원의 그 태도와는 다른 견해로 제가 보기에도 옳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의료기관 분할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현재 무슨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이비인후과의 일부 시설을 쪼개가지고 거기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금지되는 건데 예외적으로는 뭐냐면은 요 부분을 쪼갰어요. 쪼개놓고서 일부 공실로 한 6개월 정도 뒀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다시 약국이 들어간 경우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실제로 야 이거 직접 쪼갠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시간적으로 그 또 공간적으로 근접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봤었던 그 사건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의원이 1층에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에 그 한쪽에 그 소매점 자리지, 나 부분에 이렇게 약국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등법원에서는 이건 약국 개설 등록 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같은 의원이 이용되고 있고 여기에 옛날에 요 약국이 있었던 자리 있잖아요. 약국 개설하려고 자리 옛날에 의원으로 사용된 적도 있다. 그 다음에 둘이 뭐 친인척 관계이다. 여기 저 점포주가 의사의 동생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약국 개설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 의해서 판례가 고등법원 판결이 깨졌죠. 자, 일시적으로 그때 의료기관 사용되긴 했지만 그 기간이 그 한 4, 5개월밖에 안 됐대요. 4, 5개월밖에 안 됐고 오히려 7년 동안 다른 판매 시설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거다. 이렇게 봤던 거고, 실제 단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고 출입구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전용 통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 통로라고 하는 것은 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치면 어때요? 전용 통로는 어떤 자, 2층에 약국하고 의료기관만 있어요. 그럼 그 통로 있잖아요. 복도. 그 복도는 누가 쓰겠어요? 그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로가 이제 전용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건데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이 전용 통로 범위를 좀 더 확장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보고 있냐면은, 그 점포가, 다른 점포가 있어. 약국과 의료기관 말고 매점이 있어. 또 커피숍이 있어. 또 휴게실이 있는데 이걸 봤더니 오로지 약국이랑 의료기관 직원들이, 이용자들 있잖아요. 약국 직원이나 또 의료기관 환자, 약국 환자들만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시설 있잖아요. 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게다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 또 주택,
뭐 거기 주택이 있으면은 그 주민, 실제 입주한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부분 예로 든 것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그래서 저희 같은 뭐 변호사 사무실이 만약에 거기에 한 층에 있어 2층에 들어왔다 하면은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무실 개념들은 좀 많이 어려움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부동산 중개 사무실, 이거 다중 이용 시설일까 아닐까? 하루에 방문하는 이제 방문객 숫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용 통로를 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다중 이용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와야만이 그 복도를 그 약국과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하는 그 복도로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들은 다중이용시설이 한 개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한 개만 있고 작고 뭐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실제로 야, 이게 너무 약국과 병원이 너무 가깝게 있다. 그 다음에 그 가봤더니 실제로 거기 화장품 판매점이라 있더니 그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가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문이 잠겨 있고 영업을 않고 있고 손님도 거의 없더라. 그다음 매출도 봤더니 뭐 그 휴업한 날이 더 많고 월 매출도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식이 되다 보면은 아, 이것은 위장 점포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그 전용 통로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약국 개설 등록의 취소에 대해서 볼게요. 그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어떤 걸 주고 있냐면 2호를 보시죠. 자,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약국 개설 등록 원래 여기가 구내였는데 여기가 원래 전용 통로였는데 모르고서 약국 개설 등록을 해줬던 거죠. 근데 공무원이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구내였다. 의료기관을 분할한 것이었다. 내지는 이게 위장 점포였다. 이런 게 밝혀진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설 등록이 취소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면은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그 약사님은 다른 곳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기 무슨 커피숍이라고 또 화장품 판매점이라서 다중이용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매출이 있을지 없을지는 예측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쭉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봤더니 실제로 매출이 전혀 없더라. 이런 게 이제 밝혀진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밝혀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옆에 미용실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2층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고 의료기관이 옆에 있고요. 있는데 미용실이 한 6개월, 1년 열심히 영업하다가 미용실 원장님이 시집을 간다고 하면서 미용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리에 이제 갑자기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게 된 경우죠. 그럼 이건 전용 통로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이 경우에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서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아까 그 조항 있잖아요. 이것은 개설 등록할 당시에 등록 거부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때 있잖아요. 알지 못해가지고 개설 등록을 받아주었는데 나중에 이게 사실이 드러났어. 그때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약국 개설자 있잖아요. 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연한 사정으로 옆에 있는 미용실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퇴거한 경우 있잖아요. 없어져가지고 전용 통로가 된, 사후적으로 그렇게 된, 사정 변경이 된 경우까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 보면은 이게 재량행위잖아요.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고 봤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약사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이렇게 만약 약국 개설 등록 취소해버리게 되면 이 약사님한테 되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런 거 고려했었을 때 재량권도 일탈남용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예. 이런 판례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아까 문제됐던 거 한번 봐볼까요? 자, 치과의원이 폐업한 자리예요. 치과의원 같은 경우에 근데 의료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자, 아까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정의에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처방전이 실제로는 거의 안 나온다 칠지라도 치과의원 역시 실제로는 의료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한의원 어떨까? 한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의원을 분할한 자리에 약국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치과하고 한의원은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 치과의원이 근데 폐업을 해버렸잖아. 치과의원 자리를 곧바로 쪼개서 만약에 들어갔다 치면 의료기관에 분할로 허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치과의원이 폐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의료기관 자체를 분할한 게 아니라 이 의료기관은 아예 사라진 것이고 그 자리일 뿐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 일단 약국 개설은 가능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을 분할한 게 아닌 게 되죠. 근데 그 다음 문제로 커피 판매점이 생겼어요. 두평 남지 커피 판매점이 생겼는데 이 커피 판매점을 이제 다중이용시설로 볼 거냐 못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뭐 봤더니 그 건물 1층에 떡하니 대형 뭐 커피 판매점이 있는데 2층에 조그맣게 들어왔다. 이런 거면 일단 위장점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위장점포인지 아닌지는 뭐 실제로 그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질문만으로는 이게 위장점포다 아니는가 알 수 없고 실제로 여기 매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커피 판매점이 위장점포라고 한다 치면은 이건 전용 통로 설치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1층 약사님은 3층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약국 개설 등록 거부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